요즘 비트코인 이야기가 다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를 넘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코인으로 주변에서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문에 은행 자산에 대한 불안감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도 코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알아야 투자할 마음이 생길 텐데 특히 투자금이 크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라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요. 블록체인은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보관하는 대신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려운 말로 탈중앙화라고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인 명수와 재석이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눠요. 명수는 재석이에게 100만원만 빌려줘. 1년 후에 바로 갚을게. 재석이는 그래 알았어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명수가 갚질 않네요. 재석이가 항의하자 명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렸다는 증거 있어? 재석이는 당황하면서 카톡을 열어보려 하지만 문제는 대화 기록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명수는 톡방을 나가버렸고요. 재석이는 핸드폰 저장 공간 정리할 때 대화방을 지워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재석이는 명수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재석은 당장 카카오톡 본사로 연락했지만 하필이면 그 해에 카카오에 화재가 나서 데이터 서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만약 이 대화방에 재석이와 명수뿐 아니라 A, B, C 같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면 어떨까요? 명수가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 기록에는 남아있겠죠. 정보를 모두가 나눠 가진다면 사기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정보를 모두가 나눠 가진다면 누군가 조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금액이 10억, 100억이 넘어간다면 명수는 몇 억 정도는 다른 친구들을 매수하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0명, 10,000명이 넘는 단톡방이었다면 매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입니다. 정보 기록을 여러 사람이 보유하며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블록은 하나의 정보고 그 블록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서 연결된다고 해서 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철학적 배경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위험한 상품을 안전하다고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그 결과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은행의 경영진은 이 자금으로 연말 보너스 잔치를 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중인데도 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바로 이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그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개자가 없이도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었죠.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기록하는 공개 통장 역할을 합니다. 이 통장을 중앙기관이 아닌 네트워크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아이디어 이론이고 비트코인은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구현한 기술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명수의 단톡방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인이 많아지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야 안전한 시스템이 되는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였습니다. 아무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100만 명 모을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톡방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가 경품 이벤트를 참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결국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포인트와 같은 개념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블록체인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참여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들은 많은 컴퓨터 장비를 사고 전기세를 내면서 비트코인 유지에 참여합니다.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경품으로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대한민국 상위 1%는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보를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으면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수많은
수만 명이 공유하면 그 위험성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단톡방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면 사은품을 비트코인을 받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 결국 고작 행사 사은품인데 비트코인 한 개에 1억을 넘기고 10억이 되네 만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금과 비슷한 지위를 얻고 있고 이미 은의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과 같은 어쩌면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희소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고요. 금이 지구상에 한정된 양만 존재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비트코인의 양은 부족하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정부 개입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화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화폐 가치가 급변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죠. 비상계엄이나 전쟁이 발생하면 정부는 모든 자산을 동결해버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지갑에 갖고 있다면 아무도 건들 수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일본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도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거를 물리적으로 금을 운반하거나 거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로 빠르고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일하게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자산은 비트코인이었죠. 금을 들고 나가던 사람들은 검문에서 모두 압수당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초기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서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쉽게 사고 쉽게 팔지만 기관은 매수 후에 팔지 않으니까 가격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원리와 가격이 비싼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언제 살 것인가, 또 얼마만큼의 목돈을 넣을 것인가, 이 3가지인데요.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보통 얼마나 싸게 사는지, 언제 살 것인가를 고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목돈을 넣을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에 최저점으로 들어갔어도 금액이 1000원이었다면 수익률이 1000%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10,000원입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에 1억을 들어가서 5% 수익이 났다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1억을 걸 수 있나요? 아무리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다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도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